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만약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진다면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명랑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를 $5 지폐의 주인공, 노예 해방을 이끈 영웅으로만 기억합니다. 위인전 속 성공은 참 쉬워 보입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극복했다. 한 줄로 끝나니까요. 하지만 링컨이 겪은 삶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9살의 어머니를 잃고 23살에 파산했으며 26살엔 사랑하는 약혼녀가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낙선과 후보 탈락, 그리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의 죽음까지. 백악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밤엔 문을 걸어 잠근 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역시 극심한 히스테리와 정신질환을 앓아 가정생활은 지옥과 같았죠. 이 정도면 신이 이 사람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링컨의 친구였다면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뜯어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가 패배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링컨이 평생 남몰래 썼던 3가지 마음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분노의 편지였습니다.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에너지 낭비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분노와 스트레스입니다. 링컨 역시 대통령이 된 후 수많은 비난과 참모들의 무능함 때문에 매일 밤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드 장군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도 머뭇거리는 바람에 전쟁을 끝낼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분노에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장군, 당신은 황금 같은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소. 내 마음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소.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었소. 이 편지는 링컨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비밀 서랍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았음. 서명하지 않았음. 링컨은 분노가 극에 달할 때마다 상대방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종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하룻밤을 자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비록 실책은 있었지만 승리를 이끈 사령관을 지금 경질하는 건 전쟁에 이롭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회출하되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멘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혹은 친구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으시죠? 당장 메시지를 던지거나 전화를 걸어 쏟아붓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링컨의 분노의 편지 메모법을 써보세요. 메모장에 하고 싶은 욕과 비난을 가감없이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절대 전송 버튼을 누르지 말고 화면을 덮으세요. 딱 1시간만 지나도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망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링컨의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유머였습니다. 사실 그는 평생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환자였죠. 그런 그에게 유머는 웃기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는 내가 만약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링컨은 정적들의 비열한 공격도 유머로 받아쳤습니다. 한 선거 토론회에서 라이벌 후보가 외쳤습니다. 링컨, 저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건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못생긴 자기 얼굴을 슥 한 번 만지며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국민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진짜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면 제가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 하필이면 왜 이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청중은 폭소를 터뜨렸고 날선 공격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링컨의 유머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고난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면 정신이 먼저 지칩니다. 내 실패를 비극이 아니라 언젠가 웃으며 털어놓을 에피소드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3번째 무기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해야 할 사명에만 집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내 체면이 뭐가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더 큰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링컨의 내각에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전쟁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를 극도로 혐오했던 인물입니다. 변호사 시절 링컨을 만나자 첫 따위 시골뜨기, 고릴라 같은 놈이랑은 같이 일 안 한다며 대놓고 모욕을 주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석에서 그를 원숭이라고 부르며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놀랍게도 이 스탠턴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주변 참모들이 모두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임명합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탠턴이 저를 고릴라라고 부르든 원숭이라고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인물은 오직 그뿐입니다. 그가 직무를 잘 수행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의 구두라도 닦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존심보다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링컨을 평생 고릴라라고 모욕했던 스탠턴은 침대 곁에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자신을 증오하던 원수마저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의견이 거절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는가? 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면 나를 흔드는 주변의 소음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낙선한 날 밤 링컨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발이 미끄러져 크게 넘어질 뻔했죠. 그때 링컨은 중심을 잡고 일어나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조금 미끄러졌을 뿐이지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낙선과 패배를 끝이 아니라 그저 조금 미끄러진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결과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 다시 튀어올랐던 탄성입니다. 지독한 우울증과 연속된 실패 속에서도 링컨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 결국 위대한 역사의 디딤돌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 미끄러우셨나요? 괜찮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저 과정일 뿐이니까요. 훌훌 털고 일어나 링컨처럼 다시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편지, 유머, 사명감. 이 중 내 마음에 가장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